상주할머니 9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좀 많이 슬픈 얘기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7살 여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그 날도 장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어요. 오늘은 점심 메뉴가 뭘까? 할매께 간식으로 뭘 사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으로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한구석이 소란해지고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옷차림이 다 해지고 꼬질꼬질한 산발을 한 아주머니 하나가 품에 보퉁이 하나를 꼭 끌어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몇몇 동네 악동들이 뒤를 따르며 그 아주머니를 놀려대고 심지어는 돌멩이도 던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어찌할 줄 모르고 보퉁이만 꼭 껴안고 그냥 서서 당하고만 계셨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그 악동들을 뭐라 하는 사람도,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할매가 그걸 보셨거든요. 우리 할매는 약한 사람, 대항할 힘 없는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이 아닌 사람을 괴롭히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전 불안한 눈으로 그 광경 한번, 할매 눈치 한번 살폈어요. 역시나 예상과 한치 어긋나지 않게 할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분노의 일갈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주머니를 괴롭히고 있던 애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고 어느새 달려가신 할머니가 쥐잡듯 애들을 몰아치셨어요. 제 또래 애들이었는데 그나마 애들인 게 다행이었죠. 아마 중학생쯤만 되었어도 말보단 몽둥이가 먼저 날아갔을 겁니다. 꼬마들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애들이 떠나자 할매는 아주머니께 괜찮냐 물어보셨는데 아주머니는 멍하게 할매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단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시고 아주머니의 더러운 옷을 털어주시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 하셨죠. 그때 잠시 전에 울면서 갔던 한 아이가 어떤 녹이 충천한 어른을 앞세우고 나타났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인 것 같았고 아버지께 일러 뛰어온 것 같았죠. 지 아들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상대가 남자였으면 한 대 치고 시작했겠지만 나이 많은 노인이고 여자인지라 언성만 높였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기죽을 할매가 아니었죠. 상대를 잘못 고르셨네요. 할매는 핏대 올리시며 얘기하는 그 아저씨를 더 방방 뛰시며 꾸짖었습니다. 애가 잘못하면 아무리 예쁜 자식이라도 꾸짖고 잘못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편들면 애가 뭘 보고 배우느냐며. 미친 여자 때문에 자기 귀한 아들 혼냈다고 얘기하는 아저씨를 오히려 혼내셨어요. 이 육실할 놈아, 애비란 게 그 모양이니 애가 그따위로 보고 배우지 라면서요. 아저씨는 본전도 못 찾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그늘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예에서 잠시만 앉아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시장으로 나가셨죠. 전 얼른 할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안에 있는 순대 좌판으로 가셔서 순대를 한아름 사셨어요. 골고루 섞어서요. 순대, 간, 내장, 머릿고기. 그리곤 슈퍼에서 차가운 음료수도 한 병 사셔선 급히 아주머니께 다시 갔습니다. 아주머니도 많이 지치셨는지 그 자리에 퍼져 앉아 계셨어요. 아주머니께 가신 할매는 사온 순대를 앞에 펼쳐놓으시며 음료수를 따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기는 했는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우선 이거라도 좀 드시게.
많이 굶주렸던지 순대를 보는 아주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입에 침도 고이시어 침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선뜻 손대지 못하시고 눈치만 자꾸 보시더군요. 그건 눈칫밥을 많이 먹어본 사람의 본능 같은 거였죠. 할머니는 괜찮아, 허여 먹어 하시며 그 무서워 보이는 주름진 얼굴을 한껏 구기시며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쥐어주신 나무젓가락으로 몇 개를 집어먹더니 이내 젓가락을 집어 던지시곤 손으로 허겁지겁 순대를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음료수를 따주시며 체할라 이거 마시면서 천천히 먹으라 하시곤 잠시 물끄러미 그 아주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게 하시며 다시 시장으로 가셨어요. 좋아도 쪼르르. 그리고는 시장에서 통닭 파시는 곳으로 가셨죠. 시장 통닭 아시죠? 그 옷 입혀서 통째로 튀기는. 통닭 한 마리를 사셔선 그 아주머니께 다시 가보니 이미 그 많은 순대를 다 드시곤 물끄러미 앉아 계시더군요. 할머니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라고 하시며 다시 닭다리 하나를 쭉 찢어 내미셨어요. 더 드시겠나 하고요. 아줌마는 해벌쩍 웃으시며 닭다리를 받아들고 뜯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누런 종이봉투에 담긴 나머지 통닭을 갈무리하시곤 닭다리까지 다 드신 아주머니의 보퉁이에 끼워주시며 이따 배고프면 드시게나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날씨 더워도 실 상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일부러 통닭을 사셨던 거였어요. 돈 몇 푼 쥐어봐야 남한테 뺏기던지 가지고 있어도 뭘 사먹기도 힘들었겠죠.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셨는데 어떤 식당에서도 돈이 있어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는 제 손을 쥐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가시다 길 뒤를 돌아보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할머니께 인사를 하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지만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고맙단 생각은 하시나 보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점심을 먹은 어느 무녀 아줌마 댁에서도 내내 그 아주머니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저야 뭐 고기에 코 박고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시고 무녀 아줌마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오며 가며 보거든 뭐라도 좀 사먹이고 아픈 데 없나 살피라고 하셨고 아주머니는 모두에게 그리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 아주머니가 봉투를 주시자 대뜸 여유가 되면 좀 더 주게 라고 하셨죠. 그날 여러 가지 봤네요. 할머니가 삥 뜯으시는 것까지 봤으니. 그리고 가시면서 저 과자 하나 사주시고는 정육점에 들리셔서 그 돈을 몽땅 소고기 사는 데 쓰셨어요. 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셔서 뭐랄까 했죠. 특이한 건 할머니가 소고기 사실 때 기름 없는 부위로 라고 하신 거였어요. 홍두깨살이라 하셨나? 할머니께선 혼자 들기도 버거울 만큼 많이 사신 소고기를 들고 낑낑거리며 집에 도착하셨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부엌에 가셔서는 도마와 칼을 들고 나와 바로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소고기 덩어리를 얇게 저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곤 그걸 조미안에게 담그셨다 꺼내시어 채반에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전 옆에서 할매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질문했는데 할매가 육포 만드는 기다 라고 하셨어요. 전 신기해하며 할매가 하는 걸 지켜봤죠. 그렇게 다 저민 고기는 채반으로 몇 개가 될 만큼 많았습니다. 그걸 몇 날을 정성껏 말리셨어요.
드디어 육포가 완성되던 날, 할머니께선 다 말리신 육포를 일일이 하나하나 정성껏 가위질하셔선 한 입 크기로 오리셨습니다. 전 옆에서 하나 주워 먹었는데 우왕 맛있다. 그것은 맛의 신세계였어요. 그 길로 육포 성애자의 길로 접어든 조아는 지금도 간식으로 육포를 제일 좋아합니다.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조아를 위해 자주 만들어주셨던 육포의 제조 비법을 다 전수받았던 조아는 명절 때나 간혹 생각날 때 상사들의 명절 선물로 육포를 드리곤 합니다. 받는 분들도 그걸 더 좋아하시고요. 제가 만든 육포를 드신 분들은 2번 놀랍니다. 맛에 놀라고 그걸 제가 직접 만들었단 말에 놀라고 덕분에 귀여움도 많이 받지만 귀찮은 일도 좀 있어요. 부장님이나 우연히 맛보시고 제 육포 광팬이 되신 상무님이 냉장고에 육포 떨어지면 한마디씩 지나가는 말로 육포 다 먹었다.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해다가 진상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육포를 다 만드신 할맨 그걸 야무지게 포장하시고 이번엔 부엌에서 잘 말려서 모아두신 누룽지를 튀기셨어요. 튀겨서 설탕도 듬뿍 뿌리시고 육포랑 누룽지 튀김을 저 줄 것만 조금 남기시곤 다 싸시더니 말려놓은 간말랭이며 고구마 말린 거며 보이는 대로 막 싸시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한 보따리를 싸시더니 좋아야 가자 라고 하시더군요. 버스를 타고 장에 나왔죠. 그날은 장이 서는 날도 아니었지만 평소에도 시장에 있었으니까요. 장에 가셔선 보따리를 낑낑거리시며 드시고는 뭔가를 찾아다니셨어요. 그 미친 거지 아줌마를 찾으신 거죠. 그렇게 한참을 시장을 뒤져 그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시장에 있던 빵가게 앞에서였어요. 시장 빵가게 아시죠? 도시의 제과점처럼 세련된 가게가 아니고 그냥 점포 앞에 빵을 쭉 늘어놓은 그날도 그곳에선 작은 소동이 일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아주머니는 배가 많이 고프셨던지 그 빵들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셨고 빵가게 아저씨는 그런 아줌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시며 재수없게 안 가나 하시며 난리치는 중이었죠. 할매 표정이 또 험악해지시네요. 전 속으로 오늘은 저 아재 죽었다 했는데 할매는 그 가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만하시게 라고 하시고는 빵을 잔뜩 사셨어요. 그리곤 그 아줌마를 데리고 공터로 가셨어요. 공터에 가셔선 쌓은 물로 손수건을 적시어 아줌마의 떼낀 손을 닦아주시고는 빵 봉지를 내미셨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먼. 어서 드시게. 아줌마는 할매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또 해볼래 웃으시며 빵을 허겁지겁 드셨고 할매는 물을 주시면서 앞에 쪼그리고 앉으셔선 쳐다보시고 저도 할매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 많은 빵을 개눈 감추듯 다 드시자 이번엔 할매가 쌈지에서 어느새 챙겨오신 손톱깎이를 꺼내시어 시커멓게 때가 낀 언제 자르고 안 자른지도 모를 손톱을 손수 깎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할매를 얌전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서 그런 친절과 호의를 받아본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손톱과 발톱을 다 깎아주신 후 가져오신 보따리를 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하나씩 다 권하시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나제 다 말린 음식이라 상하지 않을 거라 하시면서 그리고 배 골지 말고 잘 챙겨 먹으란 당부를 하시고는 제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아까 그 빵집. 아, 안 끝났구나. 이제 한판 하시나? 했는데
할머니인 아저씨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10,000원짜리 세종대왕님을 한 장 주시며 불쌍한 사람 아니가 아지한테 뭔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오오죽 먹고 싶었으면 그러겠노. 다음에 또 보거든 매몰차게 그러지 말고 빵 좀 주소. 이 돈만치 다 먹으면 셈은 또 내가 해줄 테니. 아저씨도 좀 부끄러우셨던지 뒤통수를 긁으시며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빵집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매께서 물으셨어요. 우리 조아 뭐 먹고 잡노? 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대라고 대답했어요. 할매가 웃으시며 며칠 전에 아줌마가 순대 먹는 거 보고 조아도 많이 먹고 싶었나 보다며 시장에 순대 좌판으로 가셨어요. 예전 시장 순대 좌판 기억하시나요? 큰 양은 다라이에 순대랑 내장 가득 놓고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먹던 할매랑 둘이 앉아 순대를 시켜놓고 먹었어요. 할매는 제게 사이다 한 병 사주시고 할매는 소주 한 병 하시면서 순대 아줌마는 조그만 꼬마가 오물거리며 순대를 먹는 게 귀여웠나 봐요. 아가 순대를 잘 먹네 얘. 할머니는 얜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도 한 가지씩 칭찬하셨던 할매. 할매 눈엔 제가 뭘 한들 안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아줌마는 옛다 서비스다 라며 순대랑 간을 잔뜩 더 썰어주셨어요. 그러시더니 할매께 할매요, 할매는 억수로 무섭게 생기셔가 어찌 맴은 그리 비단결인겨? 하시며 그 미친 거지 아줌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나가다 보셨었나 봅니다. 그러자 할매는 손살을 치시며 아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고맙소 라고 하셨어요. 영문을 몰라 쳐다보는 순대 아주머니께 그러시더군요. 내 나이 70이요. 앞으로 살면 얼마를 더 살겠소. 나 죽어 저승에서 편하라고 공덕 살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시곤 아주머니도 장사하는 집에 그런 사람 오면 딴 손님께 패란 걸 나도 잘 아니 이리 안 치고 대접하기 힘들 거요. 허나 신문지에 순대 몇 조각 싸서 배고픈 이에게 베푸는 거야 뭐 그리 어렵겠소? 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도 크게 생각한 바가 있으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는 나도 그리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할머니의 일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장날 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아주머니를 찾아 잘 있나 살피시고 뭐라도 하나 먹이고 나서야 당신의 볼일을 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장에 가서 그 아줌마부터 찾아다니는데 그날따라 아줌마가 안 보였어요. 할머니는 급기야 상인들에게 아줌마에 대해 물으셨어요. 글쎄,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안 비는 것 같던데. 할머니는 상인들에게 그 아줌마가 혹시 저녁에 어디서 자는 줄 아냐 다시 물으셨고 한 상인이 소재를 알고 있더군요. 시장에서 가까운 공터에 시멘트로 만든 큰 하수도 관을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밤에 그 속에서 잔다고요. 할매는 절 데리고 한달음에 그리로 달려가셨습니다. 아줌마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마 전날 상한 음식을 주워 드셨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시다가 할매를 보자 애처로운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주변엔 여러 군데 토해 놓으셔서 시큼한 냄새와 설사도 하시고 제대로 뒤처리도 못했는지 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야노 우야노 하시더니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고 하시고 어디론가 막 뛰어가셔서
조화도 덩달아 방울소리 들리도록 뛰었어요. 할매가 가신 곳은 그 공터에서 가까운 무속인 집이었습니다. 할매가 집에 뛰어드시며 야야 야야 하고 부르셨고 할매 소리에 방에서 손님 점사를 봐주시던 그 집 아주머니가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요. 할매는 집으로 들어가시며 그 특유의 용건만 간단히 대화법으로 아주머니께 얘기를 하셨습니다. 니 지금 빨리 미음 좀 써봐라. 그리고 영문을 몰라 대답부터 하시며 부엌으로 들어가신 아주머니께 다시 니 안 입는 치마 하나 있나? 치마랑 빤스 하나 더고 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할매는 점사를 보던 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할 일이 있어가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시겠는겨? 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돌아가시고 할매는 아주머니가 가지고 나온 치마랑 팬티를 받아 살펴보시더니 팬티를 확 집어던지시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가시나야, 치마는 헝걸 줘도 빤스는 새 걸 내어야지. 네 입던 빤스를 주면 왜 안 오? 아줌마가 새 빤스 가지러 가신 사이 할매는 냉장고에서 보리차 한 병이랑 옆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까지 챙기시고는 제게 좋아야, 네 여기 있다가 아줌마가 미음 써주시면 거로 갖고 온나 하시곤 빤스까지 받아드시고 불이 나게 나가셨습니다. 무슨 폭풍 친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아줌마는 부엌에 들어가시어 미음을 쑤시면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 아줌마께 거지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시며 진작 나라도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하시며 할매께서 잘 살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불벼락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웃으시더군요. 전 어린 마음에도 할매가 주인 아줌마께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손님도 다 쫓아보내시고 일까지 시키셨으니까요. 전 아줌마께 우리 할매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처음엔 뭔 소린 줄 몰라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제 말 속뜻을 이해하시고는 막 웃으시며 그럴 리가 있냐시며 할매한테 직접 이런 부탁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는 모를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마 그 아줌마 마음이 사단장에게 직접 부탁받은 이등병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묽게 쏜 미음과 간장 한 종지를 가지고 다시 가보니 벌써 할매는 주변을 싹 치우시고 아주머니 옷도 갈아입히셨더군요. 언제 사오셨는지 약국 약봉투까지 있어 벌써 약을 먹이셨구나 했어요. 아줌마는 속병이 나고서도 많이 굶으셨는지 미음에서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음 쟁반을 받아드시고는 미음에 간장을 섞으셔서 직접 떠먹여 주셨어요. 아줌마는 마치 제비새끼 모양 잘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할매는 미음을 다 먹이시고는 뭔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여서 이래 지내면 안 되겠다. 없는 병도 만들어 생기겠네 하시며 아주머니를 눕히신 뒤 내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으라 하시곤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곳도 무속인 집이었어요. 그곳은 독채 단독주택이었는데 특이하게 길 쪽 담으로 쓰지 않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갔을 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던 창고로 쓰셨나봐요. 또 다짜고짜 쳐들어가시네요. 그 집 주인은 할머니가 오시자 또 맨발로 달려나왔어요. 왜들 할매만 보면 맨발로 튀어나오는지. 이번에도 다짜고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담벼락에 붙은 가게 안 쓰는 기재. 그거 오늘부터 내가 쓸란다. 됐나? 그리고 네 돈 좀 도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도고.
그냥 통보만 하시곤 마당에서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들고 가셔선 다 정리하시고는 따라 나온 집주인에게 마대 갔다가 한번 싹 닦아라. 먼지 안 나구로 라고 하셨어요. 우와, 누가 집주인이지? 그러시고는 돈을 받으셔선 세보시더니 이거 가지고 모자르겠다 하시며 또 어디로 휘적휘적 가셨습니다. 저 그날 못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할매 걸음은 성인 남자도 맞추기 힘드실 만큼 빠른 걸음이거든요. 평소엔 조아에게 맞추어 걸으시는 매너 걸음이셨는데 그날은 마음이 바쁘셨는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 짧은 다리로 죽도록 뛰어야 했죠. 할머니가 가신 곳은 또 무속인 집.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렇게 두 집을 더 터시고야 그제사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군용품 파는 곳. 혹시 야전 침대라고 아시나요? 군용 간이 침대. 그거 하나 사시고 담요도 두어 장 사신 뒤 배달시키시고 이불집에 가서 베개랑 두꺼운 이불도 하나 사시고 요도 한 장 사시고요. 전파사 들려 중고지만 작은 TV도 하나 사시고 그걸로 그 가게에 아줌마 방을 꾸미셨어요. 다 꾸미시고는 아줌마를 그리 데려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거기까지 오셔선 쭈뼛쭈뼛 하셨어요. 아마 하도 괄시를 받다 보니 어딘가 집안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박혀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억지로 잡아 끄시어 가게로 들어와선 어떤 놈 가정집만 하겠나만 그래도 여기면 편히 쉴만할 끼다. 이제 장마도 곧 올 낀데 거기서 비 맞고 그러지 말고 깜깜해지면 여기로 와서 자거라. 이 침대 네 거다. 한번 누워보거라 라고 하셨고 아줌마를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이불을 덮어주시며 비 오는 날 추우면 이 두꺼운 이불 덮고 더울 때는 이 담요 덮고 자래. 불은 킬 줄 아나. 할매는 어두워지면 불 꼭 키라고 손수 불을 키셨다 끄셨다 해보이시며 한번 시켜보시고 이번엔 테레비는 킬 줄 아나. 한번 해보그레이 라고 아주머니가 TV를 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잘하네. 밤에 심심하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테레비도 보고 쉬그라. 알겠제? 하셨고 아주머니 용하게도 알아들었는지 해벌레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휴, 할매도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그냥 그 아줌마를 두셨으면 할매 성격에 걱정하다 병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픈데 어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쉬거라 하시고는 절 데리고 나오셔선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길 건너가 바로 식당이었거든요. 그리곤 그 식당 주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가 앞으로 저 앞집 가게에서 살 거니까 집에 들어와가 불 켜지면 따뜻한 밥 저녁 한 끼라도 먹게 매일 가져다 주소. 오늘은 아프니까 놔두고 내일부터 가져다 주소. 샘은 내 미리 한 달치 드리고 매달 선불로 드릴 테니 미친 여자라고 그냥 아무거나 막 주지 말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맛난 거 좀 많이 챙겨주이소. 이러시면서 한 달치 밥값을 선불로 주시고는 절 데리고 그 공터로 다시 가셔선 아까 아줌마가 먹은 그릇 챙겨 다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급한 맘이 이제 다 가라앉으셨는데 그제야 겨우 제가 마음 편히 따라갈 만하더이다. 꽝꽝꽝 내다. 또 우당탕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미 그날 영업을 접으신 아주머니가 나오시자 할매는 그릇을 내미시더니 고맙데이 갸 땡땡 보살래 딸린 가게에 앞으로 지내게 되었다. 니 이딴 미움 한 번 더 해가 갸 좀 먹이거라. 아줌마는 공손하게 네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려서
더 뿌듯하셨을 겁니다. 비 오네. 갸 거기 그리 두고 왔으면 맨 편하지 않아 우얄 뻔했노 하시면서요. 그리곤 할매는 장에 갈 적마다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만 장날이면 할매가 오실 때까지 버스 정류장에 나오셔서 일찍부터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늦은 가을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식구 하나가 늘었습니다. 할머니께선 그 아줌마를 아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죠. 할매는 아줌마에게 앞으로 여가 너거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거레이.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떠나도 좋으니까 겨울 동안만이라도 이곳에서 나랑 지내자. 거는 이제 추워서 못 잔대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할매 집에서 겨울을 나게 되셨어요. 우리 엄마가 할매한테 한 소리 했다가 홍군형이 나셨죠. 아줌매, 왜 하자고 저 여자를 데려왔는겨? 지금까지 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쩔라고 얘. 할매가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이 못된 가시나가 뭐라고 시비를 쌌노? 가시나야, 내가 니한테 쌀을 달라 카드나 밥을 해달라 카드나. 남는 방 하나 주고 내 먹는 밥상에 수저 한 벌, 밥 한 공기 덮으면 되는 긴데 먹여도 내가 먹이고 재워도 내가 재운다. 이 엉디에 뿔 날려나. 참 아줌매도 듣는데 지는 아줌매 힘드실까봐 차라가 쓰나야. 헤헤, 네 그럴 줄 알았네. 할매한테 그렇게 말하면 혼날 거 어린애도 알겠더만. 엄마 바보. 아주머니가 할매 집에 오시고 다음날 놀러가 보니 웬 이쁜 아줌마가. 데려오신 날 할매가 목욕도 싹 시키고 옷도 이쁘게 새 옷으로 사입히셔서 못 알아봤어요. 와, 저렇게 멀쩡하신 아줌마가. 그리곤 저랑 아줌마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셔선 미장원에서 아줌마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시고 제 머리도 잘라주시고 아무도 아줌마를 몰라봅니다. 아이고 할매, 오늘은 며느님도 같이 나오셨나 보네 예 하고 말들 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한날은 저랑 마루에 앉아 화단에서 꽃 구경하시는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전생에 뭔 죄를 그리 크게 졌길래 저리 큰 고통을 받노. 그러시곤 혼잣말로 그래, 니는 미쳐가 사는기 그나마 다행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낫다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할매, 그게 뭔 소린데 얘? 좋아하는 안비제. 지금 아줌마 옆에는 아기 귀신이 3명이나 붙어 있단다. 그러시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크게 영향받진 않을 거라고 하셨죠. 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며 할매가 쫓아버릴 수 있잖냐고 했어요. 그러자 할매는 고개를 흔드시며 엄마가 좋아서 곁에 있는 애들을 어찌 내가 쫓아버리냐고 하셨죠. 전 그래도 귀신이 가면 아줌마가 다시 멀쩡해질 수도 있잖냐 했더니 할매는 그래서 더 쫓으면 안 되는 기다 라고 뜻모를 얘기를 하셨고 멀뚱거리며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제게 좋아야, 사람에게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란 게 있는 법이란다. 아줌만 그 한계를 넘는 고통을 받아 미친 거데이. 아마 아줌마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며칠 못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기다 라고 하셨어요. 자살을 하신다니. 할매의 보살핌을 받으시자 아줌마는 눈에 띄게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항상 미쳐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줌마의 정신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쳐다보시더니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다고요. 전 아주머니가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거든요.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은혜는 저승 가서도 잊지 못할 거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아줌마 얘기를 하셨죠. 아줌마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다 해요. 남편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아이도 2명이나 있고 그 당시 뱃속에 아기도 하나 있던 단란한 가정이었답니다. 단지 집이 가난했기에 남편도 일을 하지만 자신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줌마 공장 월급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끝나고선 월급도 받았으니 애들 옷이나 한 벌씩 사주겠다는 생각에 시장에 가셔서 예쁜 애들 옷 2벌 사시고 곧 태어날 애기 옷도 한 벌 사셔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해요. 집에 거의 도착하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줌마를 발견하고는 막 뛰어오시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 동네분은 사색이 되어선 아주머니께 그러더래요. 어디 갔었어? 공장에 연락하니 퇴근했다더만. 애들이... 아주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단 걸 아시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런데 작지만 편히 쉬던 집은 시커멓게 불에 타고 있고 소방수에 의해 밖으로 나온 애들은 이미 질식해서 둘 다 죽어 있었답니다. 아줌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셨는데 그만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을. 그리고 정신을 놔버리신 거죠. 남편분은 처음엔 아줌마를 보살피셨지만 점점 사이가 멀어졌대요. 아이들도 다 잃고 아줌마 미쳐버렸으니 무슨 집에 미련이 있었겠어요. 어느 날 아저씨는 미친 아줌마만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줌마는 혼자 떠돌다 상주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니 늘 소중히 가지고 다니시던 보따리를 푸셨는데 거기엔 잡동사니들과 또 다른 보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보따리를 풀자 소중히 지니고 다니신 깨끗한 애들 옷들이 들어있었고 유일하게 애들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것만은 꼭 가지고 다니게 된다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는 애처롭게 우시고 할머니는 그래 그랬구먼 하시며 아주머니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애들은 엄마가 늦게 오자 지들끼리 뭘 해먹겠다고 불을 붙인 게 화재의 원인이었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옷만 사러 가지 않았어도 애들이 그리 죽진 않았을 거라며 아니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애들이랑 함께 죽기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며 우셨고 전 옆에서 아줌마가 빨리 다시 미치시길 바랬어요. 다행인지 맑은 정신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줌마가 왜 나만 보면 자꾸 만지려 하시는지도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그날 우리 애도 살았으면 좋아만 할 건데 라고 하셨거든요. 그전엔 아줌마가 만지려만 하면 정말 싫어했는데 그 이후론 아주머니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할매 집에서 겨울을 보내시곤 봄에 다시 가출을 하셨습니다. 날도 풀리고 아주머니는 다시 시내에 있던 가게로 가셨기에 할매도 굳이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은 그렇게 아줌마의 가출과 조아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갑자기 할매가 쓸쓸해지셨어요.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더 열심히 할매랑 놀아드렸죠. 집은 잠만 자는 곳일 뿐 거의 모든 시간을 할매랑 같이 했고 할머니는 장날이면 장에 가셔서 아줌마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면 데리고 오셔서 함께 지내시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죠. 그 해엔 아주머니의 가출이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간직하던 보퉁이도 두신 채 나가셨어요. 할머니는 보퉁이를 가지고 아줌마를 찾아가셨는데
아주머니는 그 가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 종일 찾아다니시곤 못 만나고 오셨다네요. 다행히 전날 시장에서 돌아다닌 걸 보신 분들이 있어 무사하신 것만 확인하셨죠. 그리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어요. 그의 꽃샘추위는 정말 지독하게 추웠어요. 방학 때라 집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할매가 걱정하시다 아주머니께 다녀오셨는데 또 못 만났나 보더군요. 오셔서는 이 추운데 야가 어디 갔노 하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 추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낮엔 햇살이 유난히도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봄바람이라 할머니랑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콩을 고르는데 갑자기 할매가 무슨 기척을 느끼셨는지 대문 쪽을 무심코 보시다가 순간 놀란 눈으로 벌떡 일어서셨어요. 그러시더니 입도 눈도 손까지 떠셨죠. 기운이 빠지시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그 바람에 콩들이 막 흩날리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철혈의 할매가요. 기어이 일이 되어버렸구먼 하시고는 애들이 엄마 마중 나왔구먼. 그래 이제사 자네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 그려 하시고는 우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지금 가는 겐가? 먼 길 가는데 배고파가면 저승서도 허기를 못 면하는 법이네. 마지막으로 내 밥 한 끼 잡숫고 가시게나. 할맨 그렇게 소매로 눈물을 훔치시곤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어쩔 줄 몰랐어요.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때 뭔가가 제 볼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청 따뜻한. 할매는 새로 밥을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좋아야 우유는 없을 테고 집에 혹시 분유 있냐? 저희 동네 구멍가게에 우유 같은 사치품은 없었거든요. 전 얼마 전 다녀간 작은 외숙모가 땡땡이 먹이고 놔두고 가신 거 있어요 했더니 할맨 잘됐다. 엄마한테 우유 한 잔 타달라 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셨고 전 집에 가서 우유를 타왔더니 마침 할매가 밥상을 들고 나오셨어요. 밥이 3공기, 수저가 3벌, 그리고 반찬들. 할맨 제가 가지고 온 우유도 밥상에 놓으시곤 어여들 먹어, 많이 먹어 하며 쳐다보셨어요.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이쿠 내 정신 좀 보게 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한 손엔 아줌마 보따리를 다른 한 손엔 깨끗한 옷 한 벌 들고 나오셨죠. 그 옷 저도 잘 아는 옷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시고 쓰다듬으시던 옷. 할머니가 저승 가실 때 입고 갈 거라며 아끼시던 수의 한 벌이었습니다. 제게 내 혹시 못 입고 죽거들랑 꼭 이 옷 입혀줘야 한다고 말하거래 라고 하시며 신신당부하셨던 옷이었죠. 그리곤 마치 아줌마 앞에서 자랑하듯 펼쳐 보이시며 억수로 곱제 니한테 선물로 줬구마 이거 입고 가거래. 저승시황께서도 곱게 하고노 나를 더 좋아하신대 하시며 웃으시더니 마당에서 불을 붙이셨어요. 보퉁이에서 아이들 옷도 꺼내 차례로 태우시더니 그래 정말 곱대이 이제 가거라. 이승에 아무 미련도 두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삐 저승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거래. 그리곤 아주머니가 떠나시는 듯 할머니 눈길이 마루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곤 아주머니께서 인사를 하시는지 할매는 어서 가란 손짓을 하시다가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저도 옆에서 할매 손을 꼭 붙들고 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빠빠이. 그러시곤 할머니는 크게 손을 드시고 내리시며 가슴에 모으시고는 계속 극락왕생하소서 극락왕생하소서 하고 오랫동안 축원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상을 대충 치우시고 콩도 치우시고 좋아야 할미가 오늘은 좀 많이 피곤타. 오늘은 그만 집에 가거라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어쩔 줄 몰라 마당에 잠시 서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가신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불쌍해서 의아노 불쌍해서 의아노 가여운 것 불쌍한 것 하시면서 다음날 할매가 오늘도 많이 슬퍼하시면 어쩌나 하고 가봤더니 밤새 마음을 추스리셨는지 다시 철혈의 할매로 돌아오셨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 일어난 일을 얘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하는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죠. 얘들아, 너거들 그 소식 들었나? 시장 돌아다니던 그 미친 아줌마 아닌나? 전 아는 사람 얘기라 귀가 솔깃해졌어요. 지난달에 억수로 추운 날 안 있었나? 그날 그 아줌마 우리 동네 집단 쌓아둔 데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 아이가. 이번 이야기는 우리 철혈 상주할머니의 측은지심에 눈물까지 보았네요. 다음 이야기인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